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잡고 힌트들 많이 얻어보도록 하죠. 증권맨이 뽑은 이슈들 확인해 볼 텐데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은 함께 하시죠. 자,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위부터 5위까지 핫한 키워드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어떤 이야기들 올라와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보시죠. 자, 리스트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5위는 흠슬라도 옛말. 자, 오늘 회운주 전반적으로 약하죠. HMM 신저가인데요. 5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글로벌 선박 수주 경쟁이 8월에는 우리나라 좀 주춤했다고 합니다. 1위를 중국에 내줬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신호일까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조선주 4위에 포진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3위입니다. 삼성페이 꼼짝마. 오늘 테마단 강하죠. 먼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전자결제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3위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 뉴스가 오늘 좀 많네요. 새벽에 아이폰 신제품이 공개가 되죠.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관련주 2위에 랭크해 주셨습니다. 자, 1위는 자동차주입니다. 악재 투성인데 환율 효과로 그래도 선전하는 흐름이 이어질까요? 자동차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장 비중이 많은 쪽은 애플 키워드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3위에 오른 결제 관련한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리송한데 이 뉴스는 더 아리송합니다. 본부장님, 네. 우리 이 뉴스 애플페이 도입된다, 시작된다, 수혜주 맞다. 이거 한 3번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대카드가 독점 계약을 한 것들이 좀 알려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페이 시장이 정말 열리느냐에 대한 좀 물음표가 생겼었거든요. 왜냐하면 결제 시스템 자체가 우리 쪽이랑 이제 애플 쪽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단말기 쪽에 좀 비중이 많이 낮습니다. 애플 쪽이 이제 쓰는 그 단말기랑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도입이 될까, 그리고 이게 사실 연내에 또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이게 단말기가 이렇게 빨리 다 보급이 될까라는 좀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해당 이슈가 조금은 덜 부각되고 이슈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난 다음부터는 좀 꽤 많은 차익 실현이 나온 이후에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삼성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페이야 워낙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러시군요. 네, 애플을 또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이 결제가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갑을 놓고 간 적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가야만 했던 적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휴대폰 시장의 양대 산맥 중에서 한쪽만 페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독점을 했는데 애플 쪽에서 이제 페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지각 변동이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살짝 들어보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페이 관련주의 추가적인 동력, 이것보다는 뭐 삼성 이 페이 매력 때문에 갤럭시를 쓰던 사용자들이 애플로 이동할 뭐 이런 니즈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건 이제 후발로 같이 될 것이고 사실 이제 이슈단을 바라볼 때 만약에 하나의 섹터, 하나의 산업만 성장하고 끝나는 섹터는 테마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결제로 시작을 해서 이제 휴대폰부터 넘어가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사업단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슈로 이 부각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이 테마 자체가 단순히 테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산업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페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만큼 파급력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페이를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단말기가 부족을 해서 그 이제 단말기를 늘려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때,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사실 관련주들은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애플이라는 이런 페이가 늘어나게 되면 결제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선침해, 그리고 좀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마 이상 그리고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전자결제주 저희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봤고요. 애플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그 위에 있던 2위로 뽑아주셨던 그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가 출격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입니다.
관련주가 오늘 움직인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쵸. 분위기 탓일까요? 아니면 기대감은 그 전에 반영이 돼서일까요? 이벤트 저희 주시할 필요가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이벤트는 당연히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신제품이 나올 때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삼성 쪽에서는 가격을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을 좀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아이폰 쪽에서도 애플 쪽에서도 그게 진행이 될까가 사실 좀 물음표거든요. 아무리 제품이 잘 나오더라도 사실 가격적인 부담, 지금 환율이 워낙 고환율, 킹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고 지금 당장보다는 좀 나중에 사보자라는 방향으로 좀 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간의 이 섹터를 바라보실 때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선적으로 좀 노출된 정보로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품 자체가 이제 좀 소형 쪽은 없어지고 조금 더 큰 모델 쪽으로 방향성이 좀 많이 틀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매력도가 높아진다라는 뭐 기사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웨어러블 쪽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웨어러블 쪽도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들은 당연히 좀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좀 끝나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무지출 챌린지 같은 것도 좀 유행을 했었던 것처럼 네네. 사실 소비에 대한 이런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좀 부분에서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물음표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보통 이제 아이폰이 그 이전 시리즈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좀 흥행을 했고 맞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성이라는 키워드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공유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판매량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제에 더해서 이제 삼성을 쓰던 사람들도 이 결제까지 되면 한번 좀 갈아타 볼까라는 생각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초과 수요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이제 애플향 매출이 높은 뭐 LG노텍단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주들의 좀 움직임이 분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제품이 나온다고 무조건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이런 연쇄적인 작용에 따라서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섹터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뉴스 플로우를 따라서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애플 관련주에 대한 진단 받아봤습니다. 저희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위 그럼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환율이 가격 때문에 부담일 수 있다. 애플에게는 이게 걸림돌인데 어떨까요? 자동차주에는 계속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영차 갈 만한 그리고 지수에 버팀목을 해줄 쪽 이쪽일까요? 사실은 본부장님 네.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제 기억에 3분기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래서 조금 빠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정도의 환이 계속 이어진다면 분위기 반전. 그래서 저희는 좀 해지 차원에서 보유해야 될까요?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전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네. 이슈가 나왔을 때도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고 그때 말씀을 좀 맞아요. 그렇게 드렸거든요. 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그래도 좀 좋은 단가에서 지금 또 수익권에 있으실 텐데 일단 자동차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차량 판매량 대수가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8월 달 기준으로. 그리고 하반기 또 신차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고환율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제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쪽은 사실 이제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면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네. 부분이죠. 뭐 항공이나 이런 쪽은 좀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앞서서 예비 수요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차량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핏단은 지금 거의 고정이거든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이 핏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올라온 상황에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거는 직접적으로 실적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 쪽에 대한 이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어떻게 엄밀히 보면 좀 FTA 위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라는 네. 멘트를 남겼잖아요. 그렇죠. 이 이후의 추이가
또 다른 변수가 될까요? 만약에 저는 근데 그쪽이 너무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크게 제재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치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자꾸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2등이죠. 테슬라에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지 공장 투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될 때까지 좀 연기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네네. 그런 이슈들은 사실 부정적이기보다는 앞으로의 좀 더 기대감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기조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 외의 지역에서도 출하량 자체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차를 잘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봤을 때 뭐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엄청 높은 편은 아니라서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무엇보다 수급적인 부분이 워낙 자동차가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로 꼽아주신 자동차까지 저희 체크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원픽을 좀 골라볼게요. 가장 단기간에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 워낙 네. 이슈화가 되는 쪽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어느 쪽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애플 이 전자결제 네. 쪽으로 좀 선정을 했거든요. 아, 지금 이 구간에도 괜찮다. 네,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이게 확대가 되는 기조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에서의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 이슈는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실질적으로 페이 결제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을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또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삼성페이 흔들린다 이런 기사들 나오기 시작하면 또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맞아요.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슈가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국정보통신 제일 강한데 이쪽일까요? 아니면은 어디일까요? 이론을 봐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무래도 가장 많은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동력이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일단 제가 선정을 했을 때는 한국정보통신은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강하죠. 네, 네. 사실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봤고요.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NFC라고 해서 이제 근거리망 그 결제 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앞서서 이제 애플페이는 다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존 것과 다른 거를 좀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결제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뭐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단말기 쪽에 대한 개발이 다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단기간으로 그 칩을 늘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NFC 비중이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약간 신용 비율이 높고 이런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네네. 뭐 보통 이제 급등주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익만 좀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밴드만 좀 아래쪽에서 잡으면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두 거래를 연달아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물량 소화는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가격을 조금 정확하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목표 어디까지 보고 손절 라인까지 제시를 좀 해주시죠. 네, 목표가는 3,900원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1차적인 목표가고 한국정보통신의 상승력을 본다면 사실 추가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750인데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올라오던 라인 초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초반 라인까지 깨지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투심이 좀 깨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매수 단가로 제가 잡았던 3,280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그 아랫단에서는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하셔서 모으시고 좀 일부 급등이 나오면 빨리빨리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요 포인트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